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본이 시급이 8,745원인데 우리나라가 시간당입니다. 만 원이 넘습니다. 그 주유 만 30원으로 확정됐네요. 일본 경제하고 우리 경제하고 비교하면은, 근데 일본에도 최저임금이 있긴 있나 봐요. 자, 이제 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착오적 주유수당 폐지할 때, 주유수당이 뭔지 이제 이걸 읽어보고 알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만 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주유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2,036원이다. 그러니까 주유수당이 어떤 한 곳에서 15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은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가 봐요.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은 시간당 12,036원이다.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부추긴다며 아우성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구인 구직 전문 포털 알바 천국과 함께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알바 고용 축소 중단이나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알바를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뭐 일을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은 많은 업체들이 알바를 쓰고 있죠. 시간당 얼마씩 이제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인원 자체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일을 시키게 되면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쪼개기 알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채용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쪼개기 채용은 고용 현장에 만연해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192만 4천 명으로 불과 1년 새 24.3% 급증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15시간 이상 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주유수당이 붙으니까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주유수당이라도 줄이기에 주 30시간 일할 직원 1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는 탓이다. 아르바이트들은 월급 수준을 유지하기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행태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지금 한 줄 써놓은 걸 보고 저는 금방 이해가 가능한데, 이런 걸 왜 이해를 하지 않고 억지스러운 그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만약에 주유수당이 없다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데서 편안하게 자리를 옮기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즉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갖다가 꾸준하게 쓸 수 있으면. 근데 억지스러운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소비적이고 맞지 않는. 주유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임금이 턱없이 난 데다 노동시간도 워낙 길던 시절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대폭 줄었다. 더구나 최저임금은 일본 8,745원을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노동시간과 임금 모두 6.25 전쟁 직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만큼 주유수당제는 이미 수요를 상실했다. 이 제도가 있는 나라는 경제개발기구 OECD죠. 회원국 중 한국, 터키,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 역시 1990년에 폐지했다. 일본도 34년 전에 폐지한 겁니다.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주유수당제는
폐지가 마땅하다.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다. 이런 게 사설에 쓰여져서는 안 되죠. 지금 정부에서 관련되는 이런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근데 최저임금 이게 뭐 법률화된 겁니까? 이것도 뭐 국회에서 정한 겁니까? 도대체들 실생활에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곳에 보니까 필요 없는 규제, 필요 없는 절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민은 무지하게 피곤하죠. 필요 없는 규제나 필요 없는 절차만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전산화됐는데 공무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 사람들 할 일 만들려고 규제를 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하겠네. 각 그 선출직 공무원들 선거 나올 때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금방 아주 엎드려서 절할 모습을 보인 만큼 뭐 단상에서는 가끔씩 선거운동 할 때 뭐 큰절도 하고 그러대. 그 쓸데없는 모습들 보이지 말고 진짜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부분 왜 이런 게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이건 중학생들한테 모여놓고 설명을 하고 이거 어떤 게 좋겠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건 해결되겠네. 이런 문제를 왜 그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만드네. 제일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청년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갖다 괴롭히는 그런 규제를 갖다가 아직도 풀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냐 이거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본인들의 그 자리 찾기 위해서 뭐 이게 옳은 소리든 그른 소리든 다음 어떤 공천과 관계가 있다거나 그 위에 사람들 지금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눈에 맞으려고 그런 정치하는 모습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멋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번에 그 이제 새로 국회에 진출한 사람들 하는 것 보고 그래 저 모습이야. 저런 모습으로 일을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장기표 선생이 지금 뭐 굉장히 몸이 이제 안 좋으시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특권 폐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을 하고 뭐 정부에서나 일을 관련처로 가가지고 이득을 보는 그러한 정관예우 이게 남아 있으면은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일본 같은 사회에서도 정관예우가 있나? 일본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하여간 뭐 교장 출신인가 뭔가를 조금 뭐 해가지고도 뭐 평생 받아야 되는 연금도 못 받게 되고 그걸 한번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렇게 깨끗하게 공직자들이 생활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냥 기업인들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본인들은 물론 일부겠지만 그래서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우리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9명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조사해가지고 당에 관계없이 누구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그런 정책을 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